미국과 중국 화웨이와의 전쟁이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유럽을 계속 공략하고 있으며 이미 영국과 독일은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어제는 중국이 프랑스에 화웨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더 공격적으로 유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 화웨이와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의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엄청난 현금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 혜택을 크게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72조 원이라는 거금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투자했고 화웨이를 대상으로 계속 법적인 소송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초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초청으로 5G 서밋을 개최하는데 노키아와 에릭슨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이재용 부회장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화웨이 뿌리 뽑기에 현금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이미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7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예산 600억 달러, 한화 약 72조 6천억 원을 배정해 두 기업의 통신 장비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전세계 중저소득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만든 기구인데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출 보증을 해줌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즉, 약 72조 원의 자금으로 중국산 통신 장비 대신에 다른 나라의 통신 장비를 구입한다면 무조건 대출해주겠다는 거죠. 그동안 화웨이나 ZTE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싼 가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으니 그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화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인 조치를 조금도 고삐를 늦출 마음이 없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기밀 절도 및 북한과 이란 제재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적극적으로 미국 업체의 기술도 훔쳐갔으며 일부 장비와 기술을 이란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백악관에서 5G 서밋을 개최하면서 삼성전자와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을 지목해 초청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이 회의에서는 중국 화웨이를 배제시킬 수 있는 목표와 전략에 대한 협의가 심도 깊게 논의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하원은 지난해 12월에 연방통신위원회 자금으로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7일에는 미국 상원이 연방기금으로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가 10억 달러, 약 1조 2,100억 원을 기금으로 미국 중소통신업체가 화웨이와 ZTE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지방통신공급단체는 2018년 FCC가 제출한 자료에서 회원의 약 25%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25%를 완전히 교체해버리도록 엄청난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의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대형 이동통신사 점유율 1위부터 2위와 4위, 그리고 5위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US셀룰러까지 장비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미국 통신사 가입자의 8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결국 통신 장비의 관리 효율성과 기술의 안정성으로 감안한다면 통신 장비의 교체 비용 중 상당수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십조가 될 수도 있는 황금 어장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삼성전자에게 온 것입니다. 3월 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및 중국에 대한 기술 판매 제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를 3월 11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무분별하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는데 결국 화웨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계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화웨이와의 전쟁을 무섭도록 밀어붙이는 미국의 기세가 놀랍습니다. 결국 화웨이가 문 닫을 때까지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서 삼성전자가 누리게 될 사업의 기회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기업인 월포를 보호하려고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며 애플은 관세를 내고 있는 걸 문제 삼으며 자신은 팀쿡 최고 경영자를 도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는 삼성의 5G 통신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시작하면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특히나 미국이 안보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IT 통신 분야이죠. 중국은 인터넷 만리 장벽을 쌓고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서구 소셜미디어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중국 화웨이 기기에서 백도어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미국은 IT 통신 안보에 경각심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국, 특히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에게 주의를 주죠. 백도어가 발견되었으니 너네들 국가기밀, 산업기술 등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대는 5G 시대로 한 발짝 내디디면서 5G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 화웨이는 전 세계 1위입니다. 트럼프가 봤을 땐 화웨이 5G 통신 장비가 세계로 퍼지면 IT 통신 분야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가뜩이나 5G에 속한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발에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영국은 트럼프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자신들도 화웨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감시 아래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기밀을 과감없이 공유하는 5G에서 화웨이 5G 장비가 있으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합니다. 바로 삼성 5G 통신 장비입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쓰지만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의 통신 규모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보입니다. 삼성은 미국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미 3대 회사와 추가로 US 셀룰러까지 삼성이 장비 공급 및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통신의 80%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와 함께 미국은 동맹 국가에게 IT 통신 안보에서 삼성이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역시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맞춰 삼성 장비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5G 이용자가 2억 명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신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가 간 통신전에서 통신 장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화웨이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기계화, 2차 산업혁명 산업화, 3차 산업혁명 정보화, 그리고 마침내 지식화 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 네트워크로 온갖 사물이 연결되어 AI, IoT,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등 새로운 기술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사회, 국가 시스템, 군사까지 인류의 모든 것이 5G 네트워크로 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될 것이기에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이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중국에는 화웨이와 ZTE가 대표적인 5G 주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미국 측 플레이어도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4월 백악관에서 화웨이에 대항하기 위한 5G 서밋이 열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참모인 레리 커들로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참석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미국에는 5G 생산 기업이 없어 동맹국 기업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 이 회의에 초청받는 면면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불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 속에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삼성전자의 강력한 잠재 고객이 되면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3일 세계 최초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과 AT&T, 스프린트에 이어 US 셀룰러까지 삼성의 5G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고 캐나다 비디오트론과 통신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도 작년 9월 삼성과의 협의에서 5년간 2조 3,500억 원어치 5G 통신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기간 중 5G 기술을 이용하여 선수나 심판의 시선으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하고 5G VR을 통해 마치 자신이 경기 필드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KDDI는 삼성의 5G 장비를 도쿄 시내에 설치하는 등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토, 5아이즈 등 동맹국을 향해 화웨이 배제를 외쳐왔습니다. 다수의 외신들도 화웨이의 백도어를 문제 삼아왔는데요. 그럼에도 유럽이 화웨이를 일부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영국이 화웨이 완전 배제가 아닌 네트워크 주변 35% 이내로 제한하는 미온적인 결정을 내렸고 다음 날인 2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안보와 관련 없는 분야에 한해 EU 회원국이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숨통이 트이면서 뒤처졌던 화웨이의 5G 시장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서게 되었고 이것이 이번 4월 회의를 개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욱 강한 수준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어떤 반도체도 화웨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외 직접 생산 규정이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미국 장비를 이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를 화웨이에 납품하려면 미국 당국으로부터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3국 기업이 화웨이의 부품을 판매하려면 포함된 미국 기술이 25%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TSMC와 같은 거대 파운드리 업체가 중국 기업에 납품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TSMC는 기린 AP를 생산하는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 납품하고 있는데 KLA 등 미국 생산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FDPR에 직접적으로 저촉받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 형태가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마다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려온 것처럼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간 패스트 팔로우였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음을 향한 선두주자의 라인에 서며 주변국이 아닌 당사국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일 화웨이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라인을 통해 메이트 XS를 공개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취소되면서 화웨이는 온라인으로 제품 설명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기왕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왜 굳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화웨이는 MWC 2020에서 발표하려고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버티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초청장 한 장 보내지 못하고 대형 전시장에서 화웨이 직원들만 모여서 카메라 앞에서 외로운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화웨이가 발표한 폴더블폰 메이트 XS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에다가 가격은 330만원이고 안드로이드 OS도 없으며 내구성도 검증되지 않아서 굳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나 Z 플립과 함께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세계적인 악재로 전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세계의 공장 중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과 화웨이 간의 성적이 극명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산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90%에 달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심각한 생산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화웨이도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거의 중국에 있으며 매출의 과반수 이상도 중국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15% 이상의 심각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2009년도부터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10월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광둥성의 스마트폰 공장을 마지막으로 폐쇄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사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폭스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3,000위안, 약 51만원의 출근 특별수당까지 내걸면서 출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경우에도 2월까지 기존 생산량의 50%를 목표로 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23일 발표된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발표에서도 애플과 화웨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 50만 대로 전년 동기에 1억 790만 대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6.9%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1억 1900만 대가 판매되었기 때문에 전월 판매량으로 비교하면 16%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1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12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 급감했고 애플은 1월 1600만 대로 전월과 비교하면 38%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중국에서의 생산 기주화를 일찌감치 탈출한 삼성전자는 1월 출하량은 2010만 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 정도 떨어진 정도였습니다. 화웨이와 애플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 사태로 본격적인 신제품 공개와 판매 마케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3월 보급형 아이폰과 9월에 아이폰 12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만 분분할 뿐이고 정확한 신제품 발표 일정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애플은 제품 생산부터 마케팅 계획까지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현재 상황 때문에 2020년 1분기 성적은 상당히 충격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20 시리즈로 이미 전 세계의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구미의 스마트폰 공장을 다시 가동하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전자산업은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에는 더 많은 투자와 개발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애플과 화웨이가 세계적인 악재로 주춤하며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때에 열심히 달려나가는 삼성전자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